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내 통장에서 매일 1억 원씩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마 당장 미쳐버리거나 심장이 멎을 듯한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겠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악몽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게 진짜 현실로 닥쳤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찾겠다며 당당하게 공장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 거대한 공장은 도리어 그들의 숨통을 옥죄는 무서운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투쟁이 열기에 흠뻑 취해 있던 그들은 법원의 서늘한 판결문 한 장과 어제까지 웃던 동료들의 차가운 배신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지, 그 닫힌 문 안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가 아주 날카롭게 뜯어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방 안에 규칙적인 기계음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가슴이 활짝 열린 채 수술대에 누워있는 위태로운 중환자가 한 명 있어요. 이 환자는 단 1초라도 산소호흡기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며 수술을 해야 할 의사가 갑자기 끼고 있던 수술 장갑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는 환자를 두고 너무나도 차갑고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화가 나니까 이 수술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파업하러 갈 테니 이 환자가 죽든 살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술실 불을 꺼버리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가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미치광이 같은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 의사에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끓어오르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비열함에 대한 구역질인가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자극적인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심장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현실이에요. 가슴을 열고 누워있는 그 불쌍하고 무기력한 환자의 이름은 바로 반도체 무균 생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백억 원어치의 얇고 순수한 규소 원판들이 바로 환자의 피와 살이죠. 반도체 공장이라는 곳은 1년 365, 일단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보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아주 예민한 세계죠. 만약 여기서 단 10분이라도 전원을 끄고 기계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다면 과연 어떤 참사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던 수백만 장의 원판들은 순식간에 오염되어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만 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덥고 습한 한여름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두면 안에 음식이 썩어버리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게다가 공기 중의 온도와 습도를 다시 맞추고 기계를 살려내는 데만 무려 한 달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내 주머니에 돈을 더 챙기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 거대한 환자의 호흡기를 무참히 떼어버리려 했어요. 거대한 자본가와 싸우는 불쌍하고 핍박받는 노동자라는 아주 거창하고 낭만적인 가면을 쓰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끝이 진짜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찌르려고 했던 것은 돈 많은 사장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이기적인 인질극의 목줄을 잡아챈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의 서늘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판사봉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일을 멈추고 거리에 나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맞다. 하지만 공장의 심장이 멈춰서 모든 규소 원판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기계를 지킬 사람들은 남겨두어라.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이 엄격한 선을 넘어 현장을 도망친다면 하루에 1억 원씩의 벌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하루에 1억 원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단 한 달만 고집을 부려도 무려 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타버리는 셈이죠.
이 무시무시한 숫자가 귀에 꽂히는 순간 집단적인 열기에 취해 미쳐 날뛰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주먹을 쥐고 흔들던 그 맹렬한 기세에 영하 20도의 얼음물이 끼얹어진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아주 나약하고 우스꽝스러운 본성을 하나 꼬집어냅니다. 사람은 길에서 돈을 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 지갑에서 돈을 잃어버릴 때 2배 더 큰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통장에서 1억 원씩 강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 현실적인 공포. 그 끔찍한 공포는 그들이 자랑하던 강철 같았던 투쟁의 의지를 순식간에 진흙처럼 허물어뜨렸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상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표를 얼굴에 던지고 싶었던 적이 살면서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무자비한 월세와 빚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화를 삼켰을 겁니다. 스스로를 최상의 엘리트라고 부르는 이 콧대 높은 집단도 결국 하루하루 먹고 사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단지 밖에서 그들이 스스로 불타 죽지 못하도록 무거운 쇠사슬로 문을 잠가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진짜 잔혹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것은 판사님의 호통이나 벌금 고지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날아온 가장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비수는 다름 아닌 가장 믿었던 형제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웃으며 인사하는 직장 동료와의 끈끈한 의리를 정말로 믿으시나요?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자던 그 멋진 맹세를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돈이 얽히고 설킨 차가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내 밥그릇을 챙기려는 아주 이기적인 본능뿐이니까요. 그들이 광장에 모여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말들은 겉으로 듣기에는 무척이나 달콤하고 정의로워 보였어요.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엄청난 돈 중에서 15%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는 당당한 외침이었죠. 뉴스를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핍박받는 불쌍한 노동자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싸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예쁜 포장지를 살짝 찢어보면 그 안에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노골적인 밥그릇 싸움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빼앗으려 했던 그 천문학적인 돈은 과연 조직 안에 누가 땀 흘려 벌어들인 것일까요? 50조 원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은 오직 방진복을 입고 밤낮 없이 반도체를 구워내는 특정 부서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었어요. 반면에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만드는 다른 부서 사람들은 그 잔치상에 숟가락조차 올리기 민망한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었죠. 돈을 벌어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명백하게 나뉘어 있는데도 그들은 이 사람들을 모두 길거리로 떠밀었습니다. 남이 혼자 다 먹어 치울 고기를 굽기 위해 아무 죄 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뜨거운 불판에 맨손을 집어넣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곳간이 텅 비고 당장 내 배가 고파지면 인간이 가진 알량한 희생정신이나 동지애 따위는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를 만드는 부서의 직원들은 서서히 끔찍한 진실을 눈치채고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길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벌금을 감수하며 싸워봤자 결국 떨어지는 달콤한 돈다발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형제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누군가의 배를 억지로 불려주기 위한 쌍갑의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스스로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똑똑한 판단을 내린 6,000명의 직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무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운 욕심 많은 무리를 향한 가장 차갑고 뼈아픈 복수였어요. 같은 배를 타고 폭풍우를 뚫고 간다고 굳게 믿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자 구명조끼를 빼앗아 입고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든 것은 다름 아닌 내 옆자리의 동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들을 이끄는 지도부의 태도는 대중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낼 만큼 오만했습니다. 무려 7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사람들의 밥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표를 과연 그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놀랍고도 헛웃음이 나오게도 그들은 진지한 토론을 하는 대신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무료 설문지 주소 하나를 사람들에게 덜렁 던져놓았습니다. 회사에 목숨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마치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르듯이 성의 없이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교과서에서 입이 닳도록 경고하는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대리인의 배신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었더니 그 칼을 쥔 사람들은 오직 자기 무리의 배만 불리는데 눈이 뒤집혀 버린 것이죠. 약한 자들을 위해 싸운다는 성스러운 천사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으려는 짐승들의 진흙탕 싸움만 남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무서운 괴물은 권력이라는 달콤한 피를 마시고 자라나 결국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마저 남김없이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정의롭고 선명하게 올바르다고 순진하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 거대한 군중을 뒤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소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차갑게 의심해 본 적은 없나요? 누군가는 밖에서 그들의 처절한 배신과 분열을 보며 비웃었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경제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익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순간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조차 등 뒤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거대한 회사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겨누고 대단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등 뒤에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무자비하게 꽂아 넣은 수많은 칼날들이 붉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욕심이 폭주하여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 처절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불을 덮어쓰고 싶을 만큼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 멍청한 바보들을 밖에서 침을 흘리며 지켜보는 진짜 잔혹한 포식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 이야기를 단지 휴대전화 화면 속의 남의 집 불구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잠시 영상을 멈춘 뒤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알량한 자존심이나 알 수 없는 고집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여러분의 소중한 밥그릇을 발로 차버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틈에 섞여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다가 결국 선동한 자들만 박수를 받고 여러분은 홀로 쓸쓸히 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만약 과거에 그런 뼈아픈 멍청한 짓을 저질렀거나 앞으로는 차갑고 날카로운 경제학의 눈으로 세상의 사기극을 꿰뚫어 보겠다고 굳게 다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스스로에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이 왜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60이 공장 전체가 거대한 유리병 속의 실험실과 같아서 온도와 습도, 심지어 공기 중의 입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이걸 껐다가 다시 켜는 행위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얼음으로 지은 집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쌓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에요. 과거의 낡은 공장처럼 기계만 멈추면 그만인 시절은 이미 끝났는데 여전히 1970년대식 투쟁 방식을 고집하는 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어리석은 내부 분열과 파업이라는 이름의 자해 행위는 그저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 밖에는 삼성전자가 무너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마친 글로벌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같은 한국 기업임에도 일찍이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실적 연동 보상 체계를 정착시킨 스카이닉스는 지금 TBM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죠. 대만 TSMC는 삼성전자가 내부에서 싸우느라 주춤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고객사를 쓸어 담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자들을 향해 똑같은 심판을 내렸습니다. 1950년대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었던 US 스틸을 기억하시나요?
그들도 지금의 노조처럼 파업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 일본 기업의 회사를 통째로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파업으로 파이를 뺏으려다가 결국 판 자체를 경쟁자에게 내주고 스스로 무너진 US 스틸의 비극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반대로 네덜란드의 아스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들은 공장을 멈추는 대신 압도적인 기술 혁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시장을 독점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업 없이도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힘은 밖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서 있는 갈림길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몰락의 길을 걸었던 US 스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로 세상을 지배하는 SM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난 뒤 그 무거운 청구서를 받아들 사람이 노조 집행부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거대한 파편은 고스란히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으로 날아와 꽂힐 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5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의 계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4,200만 원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파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절하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10%만 빠져도 수백만 명의 생활비가 한 달치씩 공중으로 분해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일회성 사고 기업이 아닌 구조적으로 불안한 파업 리스크 기업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한번 찍힌 그 지울 수 없는 낙인은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는 고질병이 될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파업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공장 확장으로 눈을 돌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갈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부모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뒷바라지에서 대학까지 보냈더니 정작 아이들이 일할 자리는 노사 갈등이라는 미명 아래 해외로 증발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회사 파업이 내 세금 고지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생산이 차질을 빚어 실적이 깎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국가 재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더 무겁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의 회사 싸움이 내 세금 고지서로 청구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언제까지 방관하실 생각인가요? 첨단 산업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 같은 투쟁 방식이 국가 경제의 명주를 잡고 흔들며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1억 원이라는 벌금 폭탄을 감수하면서까지 총파업을 강행하는 이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당신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한 500만 주주 중 한 명이라면 혹은 내일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첨단 기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술의 정당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멈추는 전략이 아닌 기술로 세상을 이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껍데기뿐인 집행부의 선동에 더 이상 우리 미래를 담보로 걸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거대한 게임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청구서를 대신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테니까요.